안녕하세요. 가락고 학생 여러분. 통합과학 B의 박정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148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다양한 세포 소기관들 중 세포막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세포막은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생긴 인지질이 꼬리 쪽이 서로 맞닿아 있는 이중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단백질이 이렇게 꽂혀 있는 형태예요. 인지질의 구조에서 이쪽을 우리가 편의상 머리, 이쪽은 꼬리라고 불러요. 머리 부분은 인산을 포함하고 있어서 화학적으로 물과 친한 친수성 성질을 가졌고, 꼬리 부분은 지질 성분인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어서 물과 친하지 않은, 다른 말로 소수성 성질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생명체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물질이 뭐였죠? 그렇죠, 물입니다. 생명체는 물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친수성인 인지질의 머리 부분은 이 환경이 너무 좋을 거예요. 반면 물과 친하지 않은 꼬리 부분은 이렇게 물이 많은 환경이 싫겠죠. 따라서 꼬리 부분은 최대한 자기들끼리 모여서 숨어있는 이런 이중층 구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 바깥으로 인지질의 머리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세포막의 구조를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포막 인지질 이중층 사이사이에 꽂혀있는 단백질은 막단백질이라고 부르고요. 자, 정리하면 인지질은 친수성인 머리 부분과 소수성인 꼬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포 안팎은 물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친수성인 머리 부분이 세포막의 바깥으로 배열되어 있고, 소수성 부분인 꼬리는 안쪽으로 서로 마주보며 배열되게 됩니다. 이러한 인지질 이중층 곳곳에 막단백질이 꽂혀 있고요. 세포막의 이런 구조는 세포막을 아무나 쉽게 통과할 수 없게 하는데요. 이런 특징을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건 투과시키고 어떤 건 투과시키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반투과성이라고도 하고요. 참고로 세포벽은 반투과성이 아니라 전투과성이에요. 즉, 거의 모든 물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개가 차이가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다시 세포막으로 돌아와서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이 세포막을 통한 이동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세포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투과할 수 있으려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인지질의 소수성인 꼬리 부분을 지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용성인 것이 좋을 것이고, 크기가 작고 전하를 띠지 않는 물질일수록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O2 같은 산소 분자, CO2 같은 이산화탄소 분자, 지용성 비타민, 지방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지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A, D, E, K가 있고요. 반대로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이거나 크기가 큰 물질 또는 전하를 띠는 이온 같은 경우에는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막단백질의 도움을 받거나 막단백질을 통해서 투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포도당, 아미노산 같은 물질, Na+, K+ 같은 이온 등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산소, 이산화탄소는 쉽게 인지질 이중층을 투과하지만 크기가 큰 물질인 고분자 물질은 통과하지 못하고 있죠. 특정한 막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야만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세포막을 통한 다양한 이동 방식 중 확산과 삼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확산이란 기체나 액체에서 볼 수 있는 이동 방식인데요. 여기서 잠깐 용질이 뭐죠? 우리 소금물을 용액이라고 한다면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은 용질,
소금을 녹이고 있는 물은 용매라고 하죠. 둘을 합치면 용액이고요. 자, 기체나 액체 안에서 특정 기체 분자나 특정 용질 분자가 농도가 서로 다를 때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확산도 세포막을 사이에 뒀을 때는 인지질 이중충을 통해 확산되는 경우가 있고 막단백질을 통해 확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O2나 CO2 같은 기체 분자들은 그 크기가 작고 지용성이고 전하를 띠지 않기 때문에 인지질을 통해 이렇게 그림처럼 인지질 이중충을 직접 통과하면서 확산이 가능하고요. 이를 단순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전하를 띠는 이온, 수용성인 포도당 등은 막단백질이 있어야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확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촉진 확산이라고 하고요. 어쨌든 이러한 확산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히 지나고 나면 세포막을 경계로 물질의 농도 차이는 줄어들게 되겠죠. 다음은 삼투에 대한 내용입니다. 삼투도 확산처럼 세포막을 경계로 세포 안팎의 농도가 다른 용액에서 일어나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주체가 용질이 아닌 용매, 물입니다.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얼핏 들으면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주체가 물이라는 데 주목해야 돼요. 물 입장에서는 용액의 농도가 낮은 곳에 물이 많은 거고 농도가 높은 곳에 물이 적은 거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따라서 삼투는 물 입장에서의 확산, 물의 확산이라고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서 삼투가 일어날 때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봅시다. 동물세포의 예시로 적혈구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적혈구 세포가 농도가 같은 용액, 이를 등장액이라고 합니다. 적혈구가 자신과 농도가 똑같은 등장액에 있으면 농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의 이동이 없고 적혈구의 부피 변화가 없습니다. 실제로 물의 이동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요. 물이 들어오는 양, 나가는 양이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물의 이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포 안팎으로의 물의 이동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 체크해 두세요. 만약 적혈구를 이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 이를 저장액이라고 합니다. 농도가 낮은 저장액에 넣으면 삼투로 인해서 물이 농도가 낮은 바깥쪽에서 농도가 높은 세포 쪽, 적혈구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적혈구의 부피가 커지게 되겠죠. 이때도 정확한 물의 이동을 설명하면 나가는 물도 있긴 한데 들어오는 물의 양이 더 많아서 부피가 커지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물은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가는 물도 있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저장액의 농도가 낮아도 너무 낮아서 즉 안팎의 농도차가 너무 심하면 그만큼 들어오는 물의 양이 더 많겠죠. 그런 경우에 적혈구가 종종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현상을 용혈현상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적혈구를 농도가 높은 용액, 고장액이라고 하겠죠. 고장액에 넣으면 상대적으로 농도가 낮은 적혈구에서 농도가 높은 바깥쪽으로 물이 나가면서 적혈구가 쪼그라들고 부피는 줄어들게 되겠죠. 역시 정확히 하면 들어오는 양보다 나가는 양이 많은 것이지 들어오는 물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정리하면 동물세포인 적혈구는 저장액에서는 부피가 커지면서
빵빵해지다가 터질 수도 있고 이를 용혈 현상이라고 한다. 등장액에서는 부피 변화가 없으며 고장액에서는 적혈구가 쪼그라들면서 부피가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은 식물세포의 경우입니다. 식물세포의 대표적인 예시인 양파세포를 한번 봅시다.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양상이 조금 다른데요. 세포벽 때문에 물이 아예 못 들어오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세포막은 반투과성이지만 세포벽은 전투과성이라고 했었죠. 세포벽은 식물세포의 형태를 보호는 해주지만 구조가 엉성한 편이라서 거의 모든 물질이 통과할 수가 있어요. 일단 모양 자체가 세포벽 때문에 이렇게 각진 육각형 형태를 띠고 있죠. 이런 양파세포를 등장액에 넣으면 당연히 세포의 부피 변화 없습니다. 그렇다고 물의 이동이 아예 없는 건 아니랬죠. 물이 나가고 들어오는 양이 같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의 이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참고로 식물세포 내에서 물은 주로 액포에 저장되어 있다고 했었죠. 양파를 저장액에 넣으면 농도가 낮은 바깥쪽에서 농도가 높은 세포 안쪽으로 물이 들어오면서 세포가 팽팽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꽃에 물을 주면 싱싱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아까 적혈구처럼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면 터질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식물세포에는 세포벽이 있다고 했죠. 이 세포벽이 세포 바깥쪽을 단단히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식물세포는 팽팽해지기는 해도 절대 터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팽팽해진 상태를 팽윤 상태라고 부릅니다. 전체적으로 나가는 물의 양보다 들어오는 물의 양이 더 많았던 거겠죠. 반대로 양파세포가 농도가 높은 용액, 고장액에 있을 때는 물이 주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세포가 쭈그러들려고 하는데 이때에도 세포벽이 잡아주는 힘 때문에 세포벽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세포막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원형질 분리 현상이라고 해요. 원형질 분리는 식물세포의 세포벽에서 세포막이 분리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때도 물이 들어오는 양보다 나가는 양이 더 많았던 겁니다. 정리하면 식물세포인 양파세포는 저장액에서 팽윤 상태가 되고 세포벽에 손상이 없는 한 터지진 않는다고 했어요. 등장액에서는 부피 변화가 없으며 고장액에서는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되는 원형질 분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간단한 문제로 정리해 봅시다. 어떤 물질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세포막의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현상을 뭐라고 하는가? 확산이죠.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한다고 했으니까 좀 더 정확히는 단순 확산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두 번째, 세포막을 경계로 용질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 분자가 이동하는 것은 삼투라고 하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